바로 자유보수파 국민들에게 분노합니다. 이재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차악인 윤석열을 찍었습니다. 그는 차악도 악입니다. 근데 악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결국 지금 또 저들에게 유린당하고 농락당하고 국가의 존망을 저들한테 맡기는 이 상황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일반 국민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천식을 먹여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되면, 선거 때만 되면 나가서 1번만 찍었어요. 그런데 2012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하나도 준비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시민단체장, 예비역 단체장들, 그 다음에 앵벌이 유튜버들, 위장 목사, 너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국민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진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실을 이해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광화문과 여의도, 저 안국동의 종북좌익 세력들 모두 다 세뇌되고 선동당하고 최면당했습니다. 최면. 이번에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선거를 막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의 수단과 방법인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전자개표를 폐지하고 투표소 수개표를 도입하겠다, 내가 복귀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을 했다면서 결국은 개헌을 복귀하면 개헌을 하겠다, 그것도 자기는 외교만 전념하고 바로 모든 것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는 개헌을 하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제 전부 다 집단 체면됐습니다. 집단 마약 중독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어요? 그동안 대한민국은 종북 좌익세력들의 국민 기반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저들의 목적은 5.18 광주 내각제고 최종 목적은 보현병자다. 북한 보현병자라고 오랜 녹차 이 자리에서 외치고 얘기했습니다. 참, 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자, 보세요. 완전히 국판입니다. 국판. 완전히 국판이에요. 윤석열 가두리 국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와 의견이 틀리다고 화를 내거나 역정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아닙니다. 의견이 다 똑같으면 전체주의고 국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견이 올바른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모두 다 후회할 겁니다. 시간을 두고 보면 바로 대한문에서 이야기한 것이 맞았다. 그때 땅을 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알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를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3월 8일) 2025년 3월 8일 국본 주간 정세 보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3월 10일이죠. 제8주기 30항쟁 숭릉열사 추도식이 안국역 5번 출구 12시에 거행될 예정입니다. 왜 시간이 2시간이고 왜 12시냐? 2시에는 자유통일당 집회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2시에 추도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추도식은 국본과 그 다음에 자유호흡단이 공동 개최를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3월 10일 월요일날 12시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네 분이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너무나도 눈물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8년 후 지금 2025년 3월 상당히 심각하죠. 자, 국내 정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일단은 이제 현재 구속을 하지 마라, 석방시켜라, 이러한 이 법원의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 현재 대검은 석방시켜라, 일단 석방시켜라. 그러나 이 윤석열 내란 관련 검찰 수사팀은 즉시 항고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방이 되든 그 다음에 검찰 수사팀에서 항고를 하든 이들은 이 뒤에서 컨트롤 타워가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풀어나간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 이 컨트롤 타워가 있다라는 그 증거는요, 첫 번째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는요, 저들이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도 부정선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당일 투표를,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하루만 당일 투표가 아니라 3일 동안 당일 투표를 하자,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3일 당일 투표하나 일주일 사전 투표하나,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막아놓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우리의 장악을, 그래서 이 부정선거가 저들한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전가의 보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18입니다. 5.18은 저들에게 민주화고 5.18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데서의 중요한 무기입니다. 지금 5.18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깁니다. 이것은 바로 자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현재 5.18 폭동이다, 북평군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현재 저들은 가만히 있어요. 정의 할 수 없이 일단은 본때를 봐줘야겠다 하는 건에 대해서만 저들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5.18이 헌법에 올라간다, 김대중에 의한 내란폭동 5.18이 헌법에 수록되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은 망한 것입니다. 지금 이 구판은 바로 북한 고려원망제 목적 5.18 광주 내각제 개헌을 위한 구판입니다. 잘 보십시오. 벌써 지난주에 여의도 세이브콜에서는 패널마이크 최대원 앵커가 나와서
연설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7 체제 극복하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87 체제가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1987년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 얘기는 개헌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모두 다 5.18 헌법 수령을 주장했고 내각제를 저들은 다 추진해왔습니다. 바로 5.18 광주 내각제를 가기 위한 국판입니다. 여의도는 벌써 전환기라는 일타강산을 내세워서 지속적으로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조금 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3일 국민의힘 권성동 또는 권영세 등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방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방한 목적은 프로파간다라 그러죠. 이 심리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저들은 현재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통령과 개헌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인사만 하고 눈만 맞추고 차만 먹고 나오더라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러한 이미지를, 이러한 이 심리적인 심리전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진짜 프로파간다죠. 정말 무서운 놈들입니다. 자, 이제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하고 12월 4일 새벽에 비상계엄령을 해제한 다음에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이 비상계엄령을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해댔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날 윤석열은 한동훈과 정진석과 주진우를 한남동으로 불러서 개헌 비상계엄령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외교와 국정을 모두 내놓겠다. 그리고 국정과 모든 내용들은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맡아서 해라. 12월 6일 저녁 때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2월 8일 아침에 오전에 한동훈과 한덕수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발표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윤석열이라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본인이 비상계엄령 담화문에 종북좌익세력 직결, 반대한 미국세력 직결, 자유민체제 수호라고 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권력을 내려놓아서는 안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정세를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가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해서 나름대로 정장도 입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에게 결례를 끼쳤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받아서 전투에 쓰거나 또는 뭐 그 많은 분들이 다른 데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점심 즉 오찬도 하지 않고 다 그냥 만찬인가요? 그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다 쫓겨났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네오나치 세력들이다. 바로 이들은
히틀러 세력들이다 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바로 이 2차 대전 당시에 이 네오나치 세력들이 러시아 슬라브 민족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발생이 됐냐면은 여러분들 러시아와 미국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와 그 다음에 독일 서로가 협정을 맺었었습니다. 바로 그 협정이 벨라루시 수도인 민스크 협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협정을 깬 게 바로 젤렌스키와 그 다음에 서유럽이 깬 겁니다. 하여튼 결론은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손을 뗀다. 그 다음에 나토도 결국 해체될 가능성도, 그러니까 미국이 빠져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미국의 재래식 무기가 바닥이 났고, 그 다음에 미국의 패권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바이든 민주당 정부로 인해서 미국이 많이 망가진 겁니다. LGBT 잘 아시죠?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뭐 레즈비언, 아무튼 이 미국의 사회가 모두 다 개팔이었습니다. 바로 그 개팔인 미국을 정말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위인이 나타났으니 그 위인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전 세계에 이 세포로 전부 다 가지가지 이 전 세계를 악의 소굴로 밀어놓고 있는 바로 이 딥스테이트죠. 이 세력들을 모두 물리치고 이제 자유미 체제를 바로 세우는, 전 세계의 이 질서를 바로 세우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네, 성명서를 발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 성명서.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목적. 종북 친중 세력은 12.3 비상계엄령을 내란으로 되치기 하여 국군을 무력화시키고 입법 독재와 무소불위의 내란 고발과 국헌, 국정문란으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비상계엄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는 프레임으로 권력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87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개헌의 문구를 만든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북한 고려헌방제 목적 5.18 헌법 광주 내각제, 즉 이혼 집정부제입니다. 내각제 개헌의 신호탄으로서 계엄령 구판과 윤석열 체포, 구금, 구속 구판, 윤석열 지키기 가두리 집회 구판은 모두 5.18 광주 내각제 개헌을 위한 국민 기만 심리전입니다. 얼마 전부터 갑자기 나타난 일타 강사의 연설에서 5.18 광주 민주화 희생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화가 앞당겨졌고, 영국이 200년 걸린 민주화를 대한민국은 독재에 맞서 헌신한 김대중과 광주 시민들의 희생으로 40년 만에 이룰 수 있었다는 등 5.18 정신 계승 및 개헌, 5.18 민주화, 동서통합, 평화통일을 이야기한 것은 5.18 정신 헌법 수록 개헌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한 심리전으로서 일종의 백신 접종이 아니었는가 합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참여한 의혹이 매우 높은 김대중의 내란 폭동인 5.18 광주 사태가 헌법에 들어가는 순간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2020년 검찰총장 재직 시 4.15 총선 부정선거 고발건을 모두 불기소하였으며 2022년 3월 4일 경주 대선 유세에서 사전투표 철저하게 감시하고 만약 시도라도 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하겠다라고 국민에게 약속을 하였지만 대통령으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4.15 총선 등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에도 대통령의 의무인 헌법 수호를 위한 수사도 지시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선거의 핵심 수법 중에 하나인 사전투표를 하였으며 사전투표를 독려하였습니다. 더구나 2024년 40총선 당시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국회도 검찰도 경찰도 법원도 언론 등도 모두 외면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부정선거 범죄조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의 부정을 막으려는 국민의 처절한 몸부림을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경찰청장도 아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불법 카메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조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력 대처의 지시로 의로운 국민이 부정선거를 감시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한 자가 주위에 종북 세력이 많아 부정선거를 밝힐 수가 없어 비상계엄령으로 부정선거를 알리려고 하였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궤변이라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66조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는 대통령 취임선서 헌법 69조 등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이가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하였다는 궤변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부정선거에 대한 희망회로를 돌리는 윤석열 가두리 심리전으로서 부정선거를 희화하여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윤석열에게 투표한 많은 국민을 기만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실 줄에서 복귀하면 선관위 해체와 부정선거 및 채용비리 관련자 모두 구속과 부정선거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정책, 즉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당일투표 및 투표소 수개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언이 없이 총리에게 국내 정치 대폭 권한 이양과 외교와 개헌에 전념하겠다. 임기 중 책임 총리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이것은 이원 집정부제로서 실질적인 5.18 헌법 광주 내각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비상계엄령의 목적이 부정선거 규명과 국민주권 회복이 아니라 바로 개헌이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 개헌은 북한 고려헌방제 목적, 북한 복속 5.18 광주 내각제입니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개헌주장 원로 정치인 등 모두 한 통속 같은 편입니다. 지금은 탄핵반대,
탄핵 찬성을 주장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적화 범죄 조직 선관위 해체, 부정선거 세력 집결, 당일 투표, 당일 투표소 개표, 사전선거 및 전자개표기 폐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주장할 때입니다. 지금은 개헌이 아니라 부정선거 세력을 집결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할 때입니다.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의 목적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도 정치개혁도 아닌 5.18 헌법 광주 내각제로 대한민국을 북한에 복속시키고자 하는 북한 고해연방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6.25 사변과 5.18 광주사태 진압 등 국가를 수호하다 생명을 바치시고 현충원에 영면하시는 호국명령, 월남 파병, 서독광부, 서독간호사, 열사의 산악 중동근로자,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등 애국 기업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하신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복되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2025년 3월 6일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